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2020년 6월 15일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가 또 시작되는데요. 뭐 날씨도 더워지는 만큼 시장은 뭐 분위기가 달아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뭐 지난달부터 계속 강조드린 부분이 제약바이오, 바이오의 불마켓, 큰 어떤 상승 장세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지금 바이오 업종의 주도주 군으로 이제 채워져 있고요. 이번에 상당한 빅사이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제 논리는 지난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뭐 과거 제 바이오 장세에 대한 어떤 전망과 이제 그 의견에 대한 근거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바이오 대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거 제가 볼 땐 6월달, 7월달, 8월달 뭐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단히 갖고 있는 종목군들 안전벨트 잘 매시고요. 코로나 치료제 대장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그룹주고요. 코로나 백신 관련 대장주는 제넥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넥신이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국내 최초로 이제 코로나 백신 임상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환자 투여 임상이 시작됩니다. 6월 15일.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사 이제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금요일날 미국장 마감 내용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미국장 여기 보시면 뭐 지난 금요일날은 S&P 지수가 1.3% 상승, 나스닥이 1% 상승, 다우 산업지수가 1.9%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등에는 성공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뭐 지수가 하루 이틀 어떻게 될지 뭐 알 수는 없고요. 일단은 그 어떤 종목군들이 이 반등을 좀 만들어 줬는지 그걸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쫙 이렇게 나열되는 건데요.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굉장히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뭐 1에서 한 2%대 그런 어떤 강세를 보였고요. 뭐 무차별적으로 오른 것 같아요. 언택이든 컨택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낙폭이 좀 컸던 뭐 금융주들 있잖아요. 혹은 이제 뭐 컨택 관련주, 언택 관련주, 뭐 어도비 이런 것들도 뭐 상당히 세게 올랐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낙폭 과대하게 좀 밀렸던 것들, 그리고 뭐 그 시총 상위, 뭐 기술주 이런 것들 좀 세게 오르면서 지수를 좀 반등해줬는데요. 어찌됐든 뭐 지금은 그 V자로 완전히 올라오면서 이번에 이제 급나간 이유가 이제 코로나 2차 팬데믹 우려잖아요.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실물 경기 회복이 좀 더딜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들이 명분으로 좀 내세워졌는데요. 사실은 더 정확히 따진다면 찰씨는 요크죠. 거침없이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거침없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이 실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상반된 쪽에서는 빠지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또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자체는 풀린 유동성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은 어디로 갑니다. 제가 이제 한번 날 잡아서 자세하게 실물과 이제 자산시장에 대한 약간 경제학적인 얘기도 한번 하고 싶은데 뭐 시간 관계상 뭐 아직 못하고 있긴 한데요. 돈이라는 게 풀렸는데 돈이라는 건 실물로 갈지 자산시장으로 갈지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실물이라는 게 그런 거죠. 냉장고, 자동차, 우리 먹는 음식료, 옷들 이런 게 다 실물이잖아요. 근데 수요가 사겠다는 사람들, 수요가 좋아야지, 경제가 좋아야지 이 실물 자산들 가격들이 올라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수요가 지금 전망이 별로 안 좋죠.
빠르게 올라오기도 좀 힘든 상황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물로 돈은 못 가고 있고, 예? 막 기업들의 막 투자라든지 뭐 공장을 더 늘리고 막 예? 이런 것들이 되진 않고 있고, 오히려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주식시장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이런 자산 시장으로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막 지금 경제 안 좋은데, 기업 실적이 안 좋은데, 이걸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의 힘인 거죠. 예, 돈은 어찌됐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예, 은행은 못 가고 있고, 초저금리 상황이라서 은행은 못 가고, 실물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해도 이쪽은 수요가 안 받쳐주면서, 이게 가격이 인플레가 안 오면서, 예, 이쪽으로 이제 못 가고, 여기서 자산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산 중에서도 될성 싶은 거에만 계속 돈이 몰리고 있죠. 안에서도 성장주 쪽.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우리가 뭐 기업 퍼로만 따질 수 없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상승과 자금의 유입,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경제학적인 어떤 원리 흐름상으로도 지금 주식시장이 쉽게 떨어질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황이다. 간단하게 결론 내면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예, 경제만 따지면 망테크인데, 예, 주식시장은 왜 이리 흥이냐, 이러한 논리를 이해하는데 사실 어렵거든요. 예, 완전히 뭐 이해되지 않고, 근데 이건 돈의 힘이다. 돈이 갈 곳이 없는데 그게 실물로 못 가고 자산시장으로 계속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익 실현과 뭐 그런 우려감들, 그리고 싸게 사겠다는 사람들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 그런 것들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필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이제 강세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부근을 10,000포인트 돌파하고 나서 훅 밀렸죠. 예, 근데 흐름상 이게 여기서 다시 막 여기 막 쭉 밑으로 깨지고 이러긴 제가 볼 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뭐 차익 실현 욕구가 맞물리면서 좀 변동이 생긴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고요. 증시 대기 자금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 제넥신 얘기인데요. 제넥신 6월 12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예, 국산 코로나19 백신 첫 임상 시험 15일부터 시작. 예, 이거 굉장히 큰 기사예요. 예, 아마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난 금요일 날은 제넥신이 이제 뭐 기타 법인 물량들이 나오면서 상승이 좀 제한되는, 예,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사실 뭐 그거는 뭐 그 기타 법인의 어떤 사정이 있는 거겠죠. 예, 지금 이 기업은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과정이잖아요. 사실 이게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어떤 과정이 있고,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과정에서 나온 어떤 차익 실현 물량, 그런 물량 자체에 대해서 크게 저는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오신 분들이 좀 계셨는데, 너무 이제 그런 수급이 뭐 하루 이틀 상간에 어떤 나타나고 한 거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 경험상 볼 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넥신 DNA 백신 임상 1, 2회상 세브란스 병원에서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190명 대상으로 이제 투여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딱 협약식, 체결식 사진도 딱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게 환자 모집은 거의 다 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뭐 주문 전화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가려서 받아야 될 정도, 예, 그런 어떤 얘기들이 돌고 있고요. 국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 후보에 대한 사람 대상 임상 시험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달 10일부터 시작된다. 오늘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 시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처음이라는 게 중요하죠.
처음이죠. 바이오 기업 제넥시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과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인 GX19의 국내 1, 2 예상 임상시험 계약을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 임상시험은 일상 단계에서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GX19의 안정성,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요. 이후 2A상 단계에서 150명에게 면역 완성, 이제 항체가 이제 형성되는 여부 그거죠. 그거를 이제 안정성과 함께 이제 또 평가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1, 2의 상 단계에서는 이제 주요 평가 변수는 일단은 뭐 안정성이 가장 우선되는 평가 변수고요. 2, B 이제 후기로 넘어가면 좀 효능에 좀 포커스를 둔 그런 임상을 한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세브란스 병원 감염내과 최준영 교수팀이 임상시험을 주도하며 3개월 내로 임상 1상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한 나라를 포함해 다국가 임상 2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상 후기를 다국가로 하겠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칼베사하고 협약을 맺어놨고요. 이제 그걸 아세안 지역, 동남아 지역의 다국가로 확대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차곡차곡 큰 문제 없이 나아갈 것 같고요. 뭐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결국은 대규모 3상 단계로 나갈 겁니다. 지금 글로벌 상황이 뭐 확진자가 확 감소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대규모 임상 3상 자체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규모 임상 3상 자체는 해외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넥신이 밝힌 내용이 이미 이제 백신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백신이 분명 향후에 이제 국가 간의 굉장한 치열한 이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냐 안 가지냐가 굉장히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현재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이게 백신이 만들어졌는데 있느냐 없느냐 자체가 그 국가의 어떤 존폐 기로에 있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잖아요. 그게 무기화될 수도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그게 개발할 능력이 없는 국가, 그런 기술이 없는 국가에서 제넥신은 진행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쪽은 좀 배제하고, 이 동남아 지역부터 해가지고 인구가 이제 많으면서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국가들, 혹은 뭐 러시아라든지 뭐 향후에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아마 확대할 수도 있겠죠.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될 것 같고요. 워낙 지금 K바이오, 한국에 대한 바이오 기업 방역 이게 이제 전 세계에 굉장히 평가가 좋고 이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이 한국의 또 대표 기업이지 않습니까? 제넥신이 DNA 백신으로는 또 글로벌적으로도 유명세를 갖고 있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제 백신 연구소하고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어떤 뭐 일단 레퍼런스를 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국가 임상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걸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넥신 성영철 회장은 세브란스 병원의 우수한 연구진과 협력 임상을 통해 GX19의 안정성과 효능을 조속히 입증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다국가 허가 임상을 진행해 하루빨리 GX19의 상용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1, 2A 사항은 결국은 다국가 임상을 하기 위한 어떤 발판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데이터 있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뭐 동남아 지역 확진자 늘어나는 국가에 제시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온 6월 10일자 이제 기사 중에서요. 강경화 이제 장관이 국제 백신 연구소 이제 제넥신과 같이 백신 만들고 있는 곳이죠. 국제기구죠. 여기를 찾아서 또 이제 코로나19로 이 중요성이 커졌다. 그래서 정부의 이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어떤 지금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장관이 와서 칭찬하고 지원을 또 약속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죠.
이 부분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 기업들의 동향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미국이 이제 모더나가 가장 빠르거든요, 현재로서는. 예, 7월 달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최종 3상 단계를, 3만 명 대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스위스 론자하고 이제 제휴해서 내년부터 10억 회 접종분을 생산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것 때문에 뭐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급등을 했죠. 최근에 시장이 별로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좋았죠. 예. 2차 팬데믹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이 치료제 백신 기업의 주가를 오히려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파우치 미국 그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다 코로나가. 예. 종식되려면 멀었다 이런 어떤 최근의 인터뷰 그런 어떤 발표를 했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백신 연구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예. 파우치 소장은 7월에 모더나, 8월에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9월에 존슨앤존슨이 각자 시험용 백신에 대해 임상 3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노력에 진전이 있으며 초여름이면 최소한 하나 이상의 백신 후보가 진전된 임상시험 단계에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전체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노력에 좋은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상 뭐 이렇게 돌입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다 건너뛴 거죠. 네, 다 건너뛴 거고 여긴 또 그 확진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자 풀 자체가 굉장히 풍부한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환자 모집이 관건인 어떤 이 임상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고요. 근데 이제 단계를 건너뛴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안정성에 대한 확인 기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한 어떤 위험성을 안고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빠르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거고요. 그만큼 나중에 이제 뭐 최종 단계 임상에서 뭐안 좋은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견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제넥시만 보더라도 가장 빠르지만 글로벌적으로는 빠른 편이 아니잖아요. 예, 속도면선 뒤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기업들이 다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제 백신이 이제 성공했다. 예,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 백신의 효능 자체가 뭐 두세 달 정도밖에 못 가고 이렇게 소멸돼 버리나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파우치 소장도 백신을 만들어도 그 효능은 몇 개월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속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파우치 소장이. 그렇기 때문에 백신도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기업의 속도면서 뒤지고 있다고 우리나라의 치료제나 뭐 백신 기업에 대한 뭐 지금 뭐 투자 가치나 뭐 성공 가능성 그리고 이제 뭐 가치 증분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업들 이걸 개발하고 글로벌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국내 기업들 이런 데는 여전히 이런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목과 그리고 어떤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전혀 뭐 이런 기업이 뭐 속도를 이렇게 빠르게 내고 있다 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뭐 셀트론이나 제넥신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이런 건 전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제넥신이라는 종목은 여기 보시면 이제 공매도 종합 포털에 있는 이제 공매도 누적 요 이제 부분인데요. 자료인데요. 공매도 잔고 수량이 최근에 이제 쭉 감소했습니다. 예. 뭐 주가 올라가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감소하는데요. 사실 공매도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수준이에요. 89,000주입니다. 예. 뭐 공매도 잔고 금액으로 따져도 한 70억 수준.
예, 그러니까 공매도 부분은 좀 무시해도 될 정도의 수량이고요. 그러면 이제 대차 잔고가 어떻게 되느냐? 대차 잔고도 한 1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예. 최근 계속 감소하는 추세죠. 여기도 보시면 파란색 선이 이제 대차 잔고 주식 수인데요. 올해 3월 달에 이제 220만 주, 이제 공매도 치기 전 단계 주식을 빌려놓은 거죠. 그게 220만 주였는데 지금 보시면 110만 주니까 딱 반토막 절반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갚아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넥시는 공매도가 크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가 걸려있는 9월 15일 전까지는 사실은 물려있던 물량들이 나오는 정도, 그 정도만 소화되면 크게 거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어떤 물량들이 소화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여기서 치고 나가지 못할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소화를 하면서 나아가면서 이제 임상 중간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쯤 한 번씩 팡 터트려주는 그런 흐름, 예,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추세적인 어떤 흐름이나 기술적인 어떤 포인트를 보더라도 상승의 진행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뭐 보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국내 유일 치료제 플러스 백신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의 또 유니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뭐 편안하게 들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오늘이 뭐 문제겠습니까? 이런 종목은 추세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오늘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 제넥신 다뤄봤고요. 오늘도 행복한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신박사가 성공투자의 여정 그 옆을 꼭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